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오늘 하루 봄 햇살이 무척 따뜻했죠.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을 보면서도 봄을 만끽하지 못하는 4월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71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주년 메시지에서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다고 고백했는데요. 4.3의 완전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에 사과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4.3을 챙기겠다고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도민들에게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올해는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가길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희생자와 유족, 도민,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5당 대표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오늘도 일본 오사카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일본에서 열렸던 위령제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4.3 기획뉴스, 오늘은 4.3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1주년 추념식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세대 전승에 주목한 오늘 추념식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했는데요. 세월에 켜켜이 쌓인 슬픔은 유족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여전한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가람, 박천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굳게 세워진 벽 너머에 나타난 수영인들. 벽을 마주한 흑투성이 얼굴들을 닦아주며 4.3의 한많은 세월을 위로합니다. 고등학생부터 충북 노근리 사건 유가족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대표 6명은 4.3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젊은 세대가 4.3을 알아나가고 3세대 유족이 1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4.3의 정신을 기억하는 내일이 되기를. 대통령을 대신해 추념식을 찾은 이낙연 총리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역사의 소명이라며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4.3 유가족들은 여전히 제주의 봄이 멀게 느껴진다며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군사재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간절한 보수가 소중한 결실로 맺을 수 있기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추념식에서는 할머니의 굴곡진 삶을 위로하는 대학생 외손녀의 애절한 사연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4.3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4.3 희생자 14,100명의 이름을 새긴 강명비.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 속에서 가족을 찾아 슬픔을 씻어내듯 닦고 또 닦아냅니다. 토벌대에 끌려가 처참히 학살당한 오빠. 세상 물정 모르던 9살 소녀가 겪은 아픔입니다. 우리 오라바님네나 이건 북군이 시가에나 다 마을을 책임하고 다녀놨다. 이장, 구장, 친정에도 그래. 그런 사람을 더 심하다고 직접 죽여보는 거라 얘. 빨갱이라며 김천 형무소에 끌려간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곤 8살 꼬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발이 된 아들은 참혹한 기억을 삼키며 주름진 손으로 술을 따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그때 돌아갔을 때까지 나가 힘이 났는 데까지 돌봐야죠. 부모 은혜를 잊지 않게 위해서라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70을 넘긴 아들은 올해도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았습니다. 4.3 당시 목숨을 부지한 생존 수영인 숙부는 최근 4.3 1차 재심 판결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예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일세 후세가 빨리 돌아가기 전에 빨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들고 여야를 떠나 가지고 합심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도민 3만 명이 학살당한 제주 4.3.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6년 만에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추가 발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추념식 이후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인데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를 끌었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죠. 국방부와 경찰이 4.3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과 깊은 애도를 사상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4.3 희생자 추모 공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들어온 민감용 경찰청장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4.3)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영전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상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 과정을 통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화해와 상생엔 그러한 진실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화해와 상생의 희망을 피워내기를 고대합니다. 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71주년 추념식에는 정부를 대표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5개 주요 정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추념식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만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어요. 혹시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네, 지난해에는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해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얘기가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였는데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립, 배 보상 등 입법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올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얘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배보상 등 입법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성심을 가지고 협의하며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라면 이 4.3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4.3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도 희생자 130명과 유족 4,9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전체 4.3 희생자는 14,000여 명, 유족은 6만 4천여 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3 생존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돼 4.3 수용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특별법 개정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특별법 개정은 정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풀어야 할 사항인데 네. 오늘 추념식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여야 정당 모두 4.3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의견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 속내는 달라 보여서 71주년인 올해 안에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야당들이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하도록 더 촉구하고 그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은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특별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당 혼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에 이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제주도민들은 큰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다만 이것이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특별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다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정부 입장이 바뀌어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두 야당의 얘기만 들어봐도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3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봉에 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은 4.3 특별법 개정을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20대 국회에서 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년 총선이 있어서 또 특별법 개정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한국 정치의 잘못이 빚어낸 비극의 역사를 20대 국회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승미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949년) 성산포 터진목 모래밭 총살 현장에서 어머니는 총살됐고 당시 2살 어린 아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쪽 팔과 가슴에 총상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4.3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5살 때였을까? 할머니랑 아랫동네 삼촌네 집 뒤에 있는 대나무밭 옆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내가 살던 난산리의 풍경은 아직 너무나 생생하다. 세월은 가고 있다. 국회는 4.3 특별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4.3 해결에 앞장서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4.3 사건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4.3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 KBS SNS 팀이 제작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4.3 생존 희생자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든 그림을 소재로 제작했습니다. 개시 이틀 만에 14,000명 이상에게 전달되는 등 SNS 공간에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SNS 전용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지상파에서도 보내드렸고요. 그럼 오늘도 일본 오사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오늘은 구민센터에 나가 있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오사카 시립 이쿠노 구민센터입니다. 왜 갑자기 구민센터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4.3 50주년이 되던 지난 1998년 오사카에서 첫 위령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제는 오사카의 통국사라는 사찰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통국사의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지기 전까지 제1제주인들은 이렇게 임시 공간을 빌려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려왔습니다. 희생자들 넋을 기려왔는데요. 희생자들 넋을 기려왔고요. 희생자들 넋을 기려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69주년 희생자 위령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제주 출신 예술가와 또 제1제주인 3세들이 함께 노래와 연곡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마중 나갔던 네, 이곳 이쿠노 구민센터에서 열리는 4.3 50주년 위령제는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이전까지는 제주 4.3 사건의 문제의식을 가진 제1제주인들이 여러 가지 추도나 강연의 형식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해오다 이 4.3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제1제주인 1세 어르신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첫 위령제 때 제주도에서 신방을 모셔와서 굿을 지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오사카 첫 위령제 그리고 일본에서의 4.3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제1본 제주 4.3 유족회 오광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런 것 깊이 이해는 못해도 우리 소중한 어머니나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 뭐를 하면 그 한뿌리게 될 수 있나, 뭐 신발밖에 없다고. 지금도 1세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저는 나의 입장에서는 1세 어르신들이 항상 그분들이 올해도 이런 데 와서 다행이다, 기뻐했다, 그런 이런 제를 앞으로도 거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제1제주인뿐만 아니라 제1제주인 입장을 통해서 한국 사회나 뭐 남북한 사회 전부, 일본 사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면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70년 만인 지난해 오사카 통국사에 위령비가 건립이 됐지만 제1제주인들의 명예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1제주인들 중에서 4.3 희생자나 유족들로 공식 인정된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일본 전체를 통틀어도 이 4.3 희생자로 신고해서 인정된 사람은 75명 뿐이고 또 유족은 870여 명에 불과합니다. 희생자 신고가 그만큼 적다는 것은 진상규명과 또 명예회복 조치가 더디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제주도 4.3 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의 문경수 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특임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 김년 출신이고요. 저는 제1통포 2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모임 이름이 제주도 4.3 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인데요. 어떤 역할을 해오고 계시나요? 4.3 40주년이 되는 4.3 40주년이 되는 1988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모임이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4.3의 공론화하고 일본에서의 4.3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거기 제2대 그 대표를 했습니다. 대표를 지냈습니다. 예. 보니까 제일 제주인 분들 중에 4.3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75명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주에 진인척들이 있어갖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직따나 4.3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일 동부 사회는 저청년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청년 분들에게는 아직 4.3이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멀리 2시간이나 떨어진 교토에서 와주셨는데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1주년인 올해 제일 제주인들의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시 오늘 제주 현장 오사카 시립 이쿠노 구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이번 주는 4.3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3 발발 전 제주를 통치한 미 군정은 4.3의 도하선을 3.1 발포 사건으로 언급할 정도로 제주를 속속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3 발발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4.3의 미국 책임론 기획뉴스 강정훈 기자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개 신호탄이 올랐다. 31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이렇게 시작된 4.3 사건의 도화선인 3.1 발포 사건과 제주 총파업에 대한 검속 열풍. 여기에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도내 움직임에 대한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의 행태를 분석한 미군 정보 보고서입니다. 서북청년단이 반민주적이라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빨갱이 사냥에 매달렸다. 당시 제주 상황을 기록한 또 다른 미군 보고서엔 의미심장한 말이 명시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모든 조직이 제주 감찰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여론이다. 이념의 잣대를 떠나 제주 민심을 담기도 했습니다. 우익이 최근의 테러를 선동한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에 1차적인 관심을 두지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문제는 민심을 파악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1947년 3.1 사건 이후에 미국 군인들의 모습은 탄압이었고 억누름이었고, 그리고 제주도 문화를 무시하는,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해버리는 그런 상당히 경색된 제주도관이었다. 4.3 무장봉기 발발에 다른 지방 응원 경찰까지 파견하면서 군사작전 일변도에 진압작전만 펼친 미 군정. 이처럼 무장봉기에 대한 예견을 하나의 기우로 여겨 4.3 사건이라는 아픔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당시 미 군정의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그동안 4.3 관련 예술 전시회를 돌아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때문에 시민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인 제주 4.3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 공공미술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4.3 기획 기억의 공간 3번째 주제는 4.3과 공공미술입니다. 현재성 PD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벽화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나뭇가지가 생동하며 뻗어나가는가 하면
그림 속 인물이 살아있는 듯 다가오며 말을 걸어옵니다. 이 전시는 아미맥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 거장들의 예술 작품이 디지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벽에 대해 스피커와 영사기로 기존 작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강한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평입니다. 기존 전시와 달리 감상법도 가지각색, 아무데나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도 자유롭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20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눈이랑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만족하셨어요? 네, 만족했어요. 71주년을 맞은 4.3. 그러나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예술작품이나 전시로 4.3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4.3을 보여줄 수 있는 미술 전시라고 하면 제한된 공간이라든지 제약된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했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더 좋은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집권 시 유대인 말살에 대한 업무에 매우 헌신적으로 임했던 공무원입니다. 그의 사무소가 있었던 곳, 악에 대한 경고로서 그의 사진과 행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Wird aufgeklärt über die ganzen Geschehnisse aus der Zeit, was man vielleicht gar nicht so präsent hat oder gar nicht so weiß. Dementsprechend ist es eine gute Erinnerung auch an die ganzen schlechten Dinge, die passiert sind damals. 그야말로 기존에 우리가 기념조형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그냥 시민들이 사용하는 버스 정류장 형태로 기념조형물을 만든 것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거기 그 자리가 유대인 담당 부서였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떠올리는 거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제주시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에도 문구는 있습니다. 차 안에선 음식을 먹지 마라. 탈 땐 앞문, 내릴 땐 뒷문. 우리가 생활하는 소중한 공간들이 역사의 숨결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은 4.3 국가추념일을 맞아 4.3 관련 뉴스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현지 취재팀이 별도의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오늘 오전 오사카 통국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4.3 유족과 함께 오사카 총영사와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일명 조총련에서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삼사공 희생자 부디 극락 왕생하시라. 어디가 천수야 맞춰게 우리 돌아가신 분들과 또 유족들도 상당히 마음이 조금 의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영사관이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선정생서원다 자선원내서원다 자선원문서 일거지 불모대준제보 성법계지는 옴남 호신지는. 이 밖에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는 17개 학교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3 문화마당이 열려 문학과 미술, 음악 분야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3 미술제도 제주시 예술공간 2하에서 오늘 개막했고 제주시청 앞에서는 4.3 문화예술축전 역사맞이 거리굿도 펼쳐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인사와 도당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창당 대회를 열어 양윤영 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4.3 특별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창당 대회에 앞서 제2공항 반대 단체와 만나 국토부의 일방 추진에 반대하고 제2공항 건설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 첫 소방 헬기인 한라메가 지난달 감항 증명서를 받아 안정성을 입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00시간 비행을 마치는 6월쯤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기 한라메는 중증 응급 환자 이송과 등반계 찬악 사고, 해상 순환 사고와 산불 진압 등을 위해 2015년 제주 소방본부가 252억 원에 구입한 제주 첫 소방 헬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4.3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4.3에 관심을 갖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4.3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건물 꼭대기, 하늘을 마주보며 앉은 옥탑방은 꿈 많은 청춘들의 작업실입니다. 오현고등학교 방송반 선후배인 홍규 씨와 현준 씨, 지금은 함께 영상 제작을 하는 동료인데요. 네, 저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 머랭하면이고요. 저희는 제주도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머랭하면입니다.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고등학생 때부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왔다는 홍규 씨. 영상의 주제는 대부분 제주도의 먹을거리나 관광지 소개 등 가볍고 유쾌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등하굣길에 지나쳐 다니던 4.3 당시 사라진 마을 고늘동이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장면을 찍으려면 저 오르막길에서 집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저 위에서 텅 비어있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그 공허함이 더 연출이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당연히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의무감처럼 느껴져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70년을 거슬러 고늘동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때 당시의 아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때 이 희생자분들을 약간 묵념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바다를 좀 바라봐줘. 1949년 1월 4일 평화로웠던 고늘동은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텅 빈 마을엔 새까만 담장만이 유골처럼 남겨졌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서서 묵념하는 것처럼 이제 서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의 그런 참상이 지금 또 다시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떠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들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은 주인 잃은 터전이 그날의 아픔을 자꾸만 불러옵니다. 내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평화의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그런 평화가 있기 위해서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부모님과 함께 제주로 이주한 전민석 씨. 남원읍 사무소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4.3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유족증 희생자증 발급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가 직접 수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업무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유족증 만나고 있는데요. 신청하실 분은 어느 분이세요? 유족증이고요. 아, 유증 만드신 저는 희생자증. 예.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민석 씨가 꼼꼼히 챙겨드려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몰라도 이제 의무감이나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연을 얘기해 주실 때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겪었었던 이제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해 주실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의무감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민석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은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이거를 이제 막연히 무시하고 넘어가기만 하면은 나중에 자기 미래에 본인들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본인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겪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의 쓰라린 역사 4.3. 그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 정도 밑돌겠는데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도 거의 없이 맑겠는데요.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현재 제주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3에서 7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면서 해상 날씨도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과 휴일 동안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71주년인 오늘 국방부와 경찰이 4.3의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를 받기까지 7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4.3 진상보고서를 채택한 게 벌써 16년 전.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배보상을 비롯한 명예회복은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군인과 경찰은 4.3의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4.3의 완전한 해결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71주년 4.3 추념일에 전해드린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는 내일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